안녕하세요. 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서 얘기했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관련해서 그 후에 이제 수능 완성에 있는 몇몇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번 수능 완성에서 이제 제일 독특했던 문제라는 것은 아마 21번 미적분에서는 이 문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서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21번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제 30번 문제라든지 21번 미적분 킬러 문제들이 다 과거에 있었던 평가원 기출 문제를 충분히 복습하셨다면은 그걸 약간 좀 변형을 해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복습을 충분히 하셨다면은 되게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변곡점까지 우리가 그래프에다가 반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요 정도만 이제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줬는데, 만약에 도함수가 뭐 이런 이차함수라면은 이 도함수의 최소값에서 결국에는 기울기의 최소값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요 말인즉슨 여기에서 요 값에서 이제 원시 함수, 원래 함수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변곡점이 생겨난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유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21번을 보시면은 최고 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항 함수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다항 함수는 굉장히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항식과 관련된 성질들, 뭐 대표적으로 인수정리, 뭐 나머지 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항함수는 그래프가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마 그래프 추론을 이용해서 풀 거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라지 fx가 있죠. 이게 나와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게 윗끝 아래끝을 맞춰주는 거죠. x에다 0을 대입하면은 f0이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미분, 정적분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이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함수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지금 조건에서 양의 실수 a라고 되어 있고, 양은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fx이기 때문에 라지 fx의 도함수 자체가 지금 양수인 상황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가만 보면은 요 함수는 어쨌든 증가 함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분도 가능한 굉장히 스무스한 함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역함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원래 원함수 자체가 증가 올 감소만 하는 함수겠구나라는 얘기죠.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단조 증가, 단조 감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체크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가하 조건을 보면은 이 역함수의 도함수인 g'x는 x인 0과 x 114에서 극대값 1을 가진다고 했어요. 극소값 m을 가진다. 대부분 극대하고 극소값에 대한 내용 문제가 나온다면은 거의 대부분은 당연히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찾아야겠고, 그 도함수에 따라서 극대하고 극소를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도함수에서 바로 그래프로 넘어가 가지고 여기서 부호변화를 통해서 극대극소를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바로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극대극소를 결국 찾는 것일 겁니다. 자, f의 역함수 g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될 게 있죠. 증가 또는 감소라는 것을 개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원함수의 어떤 좌표를 지나게 된다면은 그거의 역과정도 같이 지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fx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역함수도 미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역함수를 가지는데 원래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길이가 0인 순간이 있다면은 얘를 y x 대칭을 시켰을 때 순간적으로 접선의 길이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때 여기 점에서는 이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전적인 주제여서 시험에 아마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g'x는 fgx, 그러니까 f'gx분의 1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 조건에서 g'0 그리고 이게 곧 fg0 그리고 이게 다시 1, 마찬가지로 g'114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자, 1이라는 숫자 자체에 또 이제 어떤 느낌이 오시냐면은 이게 역함수하고 합성하면 x잖아요. 양변을 미분했을 때 이 1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해서 지금 요 값에서 이제 이게 파생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결국에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이것까지 생각 안 하셔도 fg0 1이고 fg114도 1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g'x가 극대값 1을 가진다고 해서 f'x가 x equal g0에서 극소값을 가진다고 바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푼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실제로는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제가 그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f'gx는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이 gx의 증감 구간에 따라서 f'gx의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설령 여기가 극소라고 해도 여기도 이 fx도 x equal g0에서 극대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지금 특수한 상황이에요. gx는 fx 자체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gx도 당연히 증가함수일 겁니다. 왜냐하면 y x 대칭을 시키면은 머릿속으로 증가함수 이해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f'x 자체가 항상 0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g'x는 f'gx분의 역수잖아요. 근데 이 gx에 뭐가 들어갔던 간에 이 실수 전체에서 얘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x 대신에 gx 대입해도 gx가 뭐가 됐던 간에, 왜냐면 x값 자체가 실수 전체에서 뭘 넣어도 항상 양수라는 의미로 지금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얘도 양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gx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 속함수에 있는 증감 구간을 먼저 조사라고 했죠. 근데 이 gx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fgx의 개형은 fx의 개형을 따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제가 전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x equal g0에서 극소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x equal g114에서도 극소를 가진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바로 해석하게 되면은 되게 문제가 쉬워져요. 왜 그러냐면 f'x 자체가 어떤 두 개의 극소값을 가지게 되고, 아까 어떤 함수 g'x가 극소값 m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추론하면은 뭐 이런 식의 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추론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확실히 맞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f'(x) 절대값 f 이거 절대값 스몰 fx 플러스 a에서 이제 이 스몰 fx 그래프의 개형 케이스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3차 함수 그래프의 케이스. 뭐 요런 이 네 가지 케이스에서 빠르게 이제 그 절대값 fx를 친 다음에 얘도 절대값 fx를 쳐서 얘도 뭐 이렇게 쳐서 이제 각각 한 다음에 이때 이거 여기서 이제 다시 원시 함수를 구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원래 도함수에서 최대값 아니 극값이죠. 그 근방에서 이제 로컬 맥스 포인트, 뭐 로컬 미니멈 포인트에서 이런 게 있다면은 이게 곧 변곡점이 생긴다는 뜻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gx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f'(x)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극솥값이 두 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 자체는 일단 안 되고 얘도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둘밖에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바로 추론을 할 수 있게 돼요. 되나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해보게 된다면은 이거는 21번도 어떻게 보면은 독특한 문제일 수 있지만은 되게 빠르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fx는 이런 식으로 차수를 두 개 가지고 있고 차수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런 값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0이 0인 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구간별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 fx, 그냥 fx에 대해서 쪼개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의 풀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 줄 거는 이제 30번을 잠깐 봤는데 30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이 또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냥 당함수가 아니라 역수의 함수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역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x분의 1을 그냥 미분을 하셨을 때 fx 제곱분의 마이너스 fx잖아요. 근데 얘는 제곱이기 때문에 부호 자체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fx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얘는 그 역수 함수는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감소 구간은 증가 구간으로 읽고 그 다음에 증가 구간은 감소 구간으로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물론 fx가 이제 리미트 풀만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은 역수를 했을 때 0 플러스나 뭐 0 마이너스로 가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 문제도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완성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정리를 하기에는 두 문제밖에 안 했긴 했지만은 제가 좀 최근에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해서 할 게 없다 보니까 수능 완성도 많이 몇 번 풀어봤는데 대다수의 문제들이 막 다 풀어보진 않았지만 대다수의 문제들이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어려워진 건 맞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퀄리티가 더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얘를 그래서 진짜 수능 완성 보통 공부를 하면은 한 4월만 돼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기출문제만 풀면 이제 되게 재미없거든요. 이 기출문제 거의 외울 수 있는 정도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뭐 할 만한 게 없다 싶으면은 이제 자기가 뭐 나름대로 기출을 뭐 분석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실질적으로 분석은 안 되고 그냥 계속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외우는 경우까지밖에 안 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마다 약간 리프레시를 하게끔 해주는 게 이 교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연계도 되다 보니까 물론 연계는 항상 느끼지만은
굳이 연계를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수학은 특히. 물론 국어나 이런 것들은 연계 체감이 되긴 하지만은 수학은 어, 그냥 한번 풀어보고 독특한 유형 몇몇 문제가 있다라는 그 정도만 딱 정리를 하면은 충분히 시험장에서 풀 수 있고 평상시에 이제 미분 가능성 그리고 그런 민감한 주제들 있잖아요. 기출문제를 분석하실 때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분석해야 이게 포인트구나. 내가 여기서 문제가 막혔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 때 절대값 함수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이 절대값 함수 안에 있는 값 자체가 어떤 조건에 있어야 되는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분 가능성 fx 값이 꺾이는 지점 자체가 x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결국 꺾이기 때문에 그 꺾일 때 어떻게 꺾이는지 그런 대한 것들을 정리해가면서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